사람을 만나면 밥부터 먹어봐야 하는 이유. 처음 만난 사람이 건네는 명함 한 장으로 또는 몇 번의 대화만으로 그 사람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 중 몇 명이나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하며 수많은 인연을 맺었고 그 가운데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가진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그 사람과 밥 한 끼를 함께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의 예상치 못한 모습을 발견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평소에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던 사람이 식당 직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순간, 혹은 반대로 소박한 식사 자리에서 보여준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움직인 적은 없으신가요? 밥상 앞에서는 누구든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음식 앞에서 본능적으로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을 채우는 원초적인 순간에는 평소에 쓰고 있던 가면이 잠시 벗겨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밥상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을 읽어내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오래된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밥 한 끼에 담긴 인간 본성의 비밀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관찰할 5가지 특성. 첫 번째, 작은 행동에 숨겨진 인품. 식사 자리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의외로 대단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작은 행동들입니다. 함께 둘러앉은 식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창문이 됩니다. 식사 중에 누군가 반찬을 집으려 할 때 접시를 가까이 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먼저 알아채고 따라주는 사람, 음식이 더 필요한지 물어보는 사람. 이런 작은 배려들은 그냥 우연히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평소 타인을 생각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입니다. 반면 식사 전 자신의 수저만 챙기는 사람이나 맛있는 반찬이 나왔을 때 재빨리 자신의 접시에만 담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릇이 비어 있어도 눈치채지 못하거나 혹은 알아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일상에서도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식사 중 소금이나 간장을 건네달라고 했을 때 그저 밀어서 보내는 사람과 상대방 가까이 직접 놓아주는 사람의 차이는 작지만 의미가 큽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가 그 사람의 배려심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제 오랜 지인은 항상 식사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의 그릇을 살폈습니다. 그의 이런 작은 배려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위기에 처한 친구를 돕고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그의 모습은 식탁에서의 작은 행동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관리를 선발할 때 밥상머리 예절을 살폈다고 합니다. 단순히 젓가락 사용법이 아니라 타인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어떻게 음식을 나누는지를 지켜본 것입니다. 그만큼 식사 행동이 그 사람의 품성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신만 신경 쓰는 사람이 밖에서 갑자기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변할 리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식탁에서 타인을 섬세하게 배려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할 가능성도 극히 낮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은 단순한 예절이 아닌 그 사람의 깊은 가치관과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둘째, 음식에 대한 태도와 감사. 음식 앞에서 드러나는 감사의 태도는 마치 창문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한 창문 말이죠. 한 접시의 음식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의 인생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잘 먹겠습니다. 누구나 하는 이 짧은 인사 한마디에서 사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형식과 진심의 차이는 눈을 감고도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합니다. 어떤 이는 습관적으로 내뱉듯 중얼거리는 반면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음식을 준비한 이의 눈을 마주치고 목소리에 온기를 담아 말합니다. 같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작은 순간에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감사의 습관, 타인을 향한 존중, 그리고 삶을 대하는 기본 태도가 모두 응축되어 있습니다. 밥 한 그릇 같이 먹어봐야 그 사람을 안다라는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식사 자리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한 그릇의 밥을 통해 드러나는 감사의 마음, 그것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말해줍니다. 제 오랜 지인 중 한 분은 식당에서도 음식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이 된장찌개 구수하면서도 칼칼해서 정말 맛있네요. 라며 구체적으로 맛을 표현하죠. 처음엔 그저 말솜씨가 좋은 사교적인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삶 전반에서 타인의 노력과 가치를 알아보고 인정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항상 즐거웠고, 어느새 그녀 주변엔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음식에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더 강하고 행복감도 높다고 합니다. 맛있네요. 한마디의 힘이 이렇게 클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반면 음식에 끊임없이 트집을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금이 너무 많아. 이건 좀 덜 익었네 하며 항상 부족한 점을 찾아내죠. 이런 사람들은 식사뿐 아니라 인생의 다른 영역에서도 늘 문제점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진 상에서도 유독 부족한 한 가지를 발견해내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달까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정성, 시간,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이를 알아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의 작은 행복까지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음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이 음식에 보이는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거기에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을 테니까요. 세 번째, 대화하는 태도와 경청 능력. 음식을 나누는 동안 우리는 말과 귀, 그리고 시선까지 나누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대화의 주제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세계관이 보입니다. 요즘 어떤 영화가 좋다던데 보신 분 있나요? 이번 명절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화제를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대화의 무대로 초대하는 능력이 있죠. 반면 내가 지난주에 골프 치러 갔는데 말이야. 하며 자신의 세계로만 모두를 끌어들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밥상에서의 이런 차이는 일상에서의 관계 형성 방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화는 마치 테니스와 같아서 공을 주고받아야 진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자연스럽게 교대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눌 때 관계는 깊어지죠. 그런데 식사 내내 자신의 이야기로
공간을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겨우 말문을 열면 아, 그거 말인데 라며 다시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건 대화가 아니라 독백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요즘 식탁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식사 중 대화보다 휴대폰 화면에 더 집중하는 사람을 마주한 적 있으신가요? 메시지가 도착할 때마다 즉시 반응하고 심지어 대화 중에도 SNS를 스크롤하는 모습은 당신과의 대화보다 스크린 속 세상이 더 중요하다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반면 만남의 시간만큼은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그 사람의 관계 우선순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밥상에서의 짧은 대화 속에는 그 사람의 평생 동안 형성된 소통 방식과 관계 맺기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식사 자리에서는 음식뿐만 아니라 대화의 흐름도 음미해 보세요. 그 속에서 함께하는 이들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식사 속도와 자세. 밥을 먹는 속도와 자세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그 사람의 인생 리듬과 타인을 향한 배려심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내려놓는 방식, 음식을 씹는 템포, 다른 사람들과의 식사 페이스 맞추기 등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말해줍니다. 음식을 허겁지겁 삼키듯 먹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경주를 하듯 빠르게 식사를 마치는 이들은 일상에서도 늘 서두르고 과정보다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천천히 음식 한 점 한 점의 맛을 음미하며 식사하는 사람은 삶의 작은 순간도 충분히 즐길 줄 아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정갈하게 식사하는 모습에서는 그 사람의 품격과 절제력이 드러납니다. 젓가락과 숟가락을 소리 없이 다루고 음식을 흘리지 않으며 입안에 음식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자기 통제력과 예의범절이 몸에 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기업 회장님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소 카리스마 넘치고 강인한 이미지였지만 식사 때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정갈했습니다. 밥알 하나 흘리지 않고 국물을 마실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그의 철저한 자기 관리와 디테일에 대한 집중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갈한 식사 습관은 단순한 예절을 넘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음식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정확히 입에 넣는 동작, 테이블 위에 음식을 흘리지 않는 세심함, 수저를 내려놓을 때 조용한 배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그 사람의 생활 전반에 정돈된 모습을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보통 식사 시간에 정갈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업무 공간이나 가정에서도 질서와 정리정돈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과의 페이스 맞추기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모두가 아직 식사 중인데 홀로 빠르게 먹고 저는 먼저 나가 있을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함께하는 식사란 서로의 속도를 살피고 적절히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식사 자세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정갈하게 식사하는 사람은 대체로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규율을 중시합니다. 반면 의자에 깊이 기대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먹는 사람은 때로 편안함을 중시하지만 형식과 체면에는 덜 신경 쓰는 성향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문화에서는 식사 예절이 인격 교육의 기본이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듯이 바른 자세로 정갈하게 식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정성껏 대하는 사람은 사람도 정성껏 대할 줄 아는 법입니다. 식사 후 정리하는 모습도 주목할 만합니다. 자신이 앉았던 자리를 정돈하고 사용한 식기를 가지런히 모아두는 사람은 책임감과 배려심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은 그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 방식을 반영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을 아는 것은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나누는 대화, 교류하는 에너지.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관계의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다음 식사 자리에서는 속도와 자세에도 주목해 보세요. 그 안에서 드러나는 삶의 리듬과 관계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편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진짜 모습. 식사 자리에서 가장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결정적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기대했던 맛이 아니거나 또는 작은 실수가 일어났을 때, 이런 순간에 그 사람의 감정 조절 능력, 인내심,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진짜 태도가 드러납니다.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방어적이 되고 평소 숨기고 있던 본성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한 유명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문 후 평소보다 음식이 늦게 나오자 한 테이블에서 손님이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 테이블의 다른 손님은 큰 소리로 매니저를 불렀고요. 그런데 그들 옆 테이블의 노신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바쁜 시간이니 이해합니다. 천천히 준비해 주세요. 심지어 그는 빠르게 움직이는 종업원에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상황, 전혀 다른 두 반응이 그들의 일상적인 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실수에 대한 반응입니다. 종업원이 음료를 쏟거나 주문을 잘못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세요.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타인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반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라고 말하며 상황을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은 관계에서 유연성과 포용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반응이 스트레스 내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식사 자리의 작은 불편함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일상의 큰 스트레스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인생의 다양한 도전 앞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강한 내면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특히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드러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품성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이들은 중요한 관계를 맺기 전에 반드시 함께 식사를 하며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다음번 식사 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가 아니라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그 순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참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인내심, 유연성, 타인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지를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밥상에서 드러나는 5가지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행동에 숨겨진 인격, 음식에 대한 감사 표현, 대화하는 태도와 경청 능력, 식사 속도와 자세, 그리고 음식이 늦게 나올 때 보이는 참모습. 이 모든 것이 모여 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그려냅니다. 밥상은 작지만 그 안에 사람의 평소 생활 방식, 품성, 관계 맺는 태도까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밥상에서의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은 결국 그 숟가락질 속에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다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상대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 보세요. 오늘 우리는 밥 한 끼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해주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행동에 숨겨진 인격, 감사의 표현, 대화하는 태도, 식사 속도와 자세,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반응까지. 이 모든 것이 모여 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그려냅니다. 인생은 긴 여정이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좋은 사람인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는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에는 종종 큰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밥상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것을요. 말과 약속은 누구나 그럴듯하게 할 수 있지만 밥상에서의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은 결국 그 숟가락질 속에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첫째, 내가 함께 식사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둘째, 나는 식사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더 깊은 자기 이해와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은 결국 관계의 질로 결정됩니다. 좋은 관계는 좋은 사람과 맺을 때 가능하고,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경험에서 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다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상대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 보세요. 그리고 자신도 밥상 앞에서 진정한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 정말로 가치 있는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밥상에서 드러나는 작은 신호들을 읽을 줄 안다면 여러분은 더 현명하게 인연을 선택하고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곧 풍요로운 인생의 행복한 노년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밥상 관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